네, 안녕하십니까. 신혼이는차 백수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나름 마치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 몇 개의 종목이 나와서 이제 오늘의 신고가 혹은 오늘의 관심주 관련된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인버스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근데 이 영상이 날라가서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인버스를 사도 수익이 나지 않은 구간, 금요일에는 수익이 났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급반등해서 거의 똔똔 수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라서 다행히 안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또 올라가면 이제 인버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인버스는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항상 해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관심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조정장 이후의 관심주 신고가 종목을 유의 깊게 한번 지켜보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정받았을 때 센 녀석이었고, 다른 종목이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이었고, 다른 종목이 이제 이평선을 살리거나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기 전에 오늘 신고가를 뚫은 녀석들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녀석이기 때문에 약해야 될 때 세고 세야 될 때 더 센 종목이 이제 조정장 이후에 다가오는 신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장 이후에 신고가 종목 조금 저도 많이 유의 깊게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의미 있는 신고가 종목은 두 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눌림목에 대한 부분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언급을 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종가상 1월 11일 날 뚫은 신고가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일단 고점은 못 뚫었지만 이날 종가 기준은 뚫어줬기 때문에 나름 이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31만 8,500원에 대한 벽이 있기는 하지만 단일가를 한번 보면 여기가 안 나오네. 단일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단일가 기준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또 나왔죠. 현대차에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를 공급받는데 SK이노베이션이랑 중국 업체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SK이노베이션이랑 삼성 SDI였는데 오늘은 이제 SK이노베이션 중국 업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둘 다 공통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차트상 좋은 차트다. 21선 한번 지지를 받았고 다시 뚫고 가는 그러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긴 하지만 다른 2차 전지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 SK이노베이션은 그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근데 신고가를 못 뚫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우선주는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종가상 신고가를 뚫고 가길래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영역이 되게 부담스러운 영역이라서 조금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13만원에서 21만원 내일 조금 양봉 만들면 13만원 기준 2배 정도 오르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와 삼성 SDI가 배터리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받을 때 이제 SK이노베이션 U는 정유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서 LG화학과의 소송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간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평가를 받는 구간인데 가속해서 조금 재평가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트는 조금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보시면 일단 우선주는 외국인 기관 의미가 없으니까 그만 살펴보고요.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 둘 다 양매수 하고 들어왔다는 거 볼 수가 있고 3개월 누적으로 조금 여기서 기간이 빠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외국인도 이제 샀다가 이제 파는 모습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히림도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거의 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고점에서 사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에서 장대 양봉 하나 만들고 거래량 터트린 뒤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날 1월 18일 그리고 2월 1일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차트가 우상향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쁜 차트를 만들어 가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일단 주포가 뭐 기관 외국인이 아니다 보니 조금 주가가 장중에 급등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라서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트는 일단 이쁘게 만들어졌다. N자형으로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고가 종목은 오늘 뭐 여러 개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의미 있는 종목은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5 그리고 히림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아직 21선을 못 살렸습니다. 거래소 기준 21선이 여기 있는 파란색인데요. 조금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빨간색이 여기 있는 21선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21선을 이탈을 하고 아직까지 21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느냐, 21선을 하향 이탈한 종목이 다시 살리는 걸 주목해야 되느냐, 아니면 21선 거래소의 코스피 지수가 21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는데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녀석을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21선을 깨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늘 이제 뭐 거래소가 2.7%, 코스닥이 3% 정도 오르면서 21선을 회복하는 녀석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미 이제 회복해서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을 이제 위주로 한번 눌림목 종목으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저번에도 나왔던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일전에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신고가 갱신하고 며칠 잘 오르다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21선 오늘 장 초반에 21선까지 조정받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물론 시장이 3% 올랐지만 종목은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아직 얘는 21선을 종가상 깬 적이 없다. 포인트를 두고 조금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늘 기관 외국인 조금 팔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차트 살아있고 21선 이탈하면 손절,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역시 어제 종가상 살짝 하향 이탈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어제자 20일 이동평균선은 68,130원이고요. 종가는 68,200원입니다. 물론 여기 조금 올라서 68,440원이고 오늘 종가 68,500원인데 21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엄청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목했던 게 21선 위에 있고, 그리고 전 고점에 대한 지지선을 잠시 하향 이탈했지만 종가상 지키고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기관 매수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왔으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겠죠. 다음 종목은 이제 테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어제 21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오늘 시장이 돌아오면서 바로 이제 21선을 살리는 모습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이제 깨지는 모습 좋지는 않지만 여기에 한 개 더 정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받느냐 혹은 21선을 종가상 하향 이탈하느냐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최근 조정에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반대로 기관이 다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다시 사는 모습 볼 수가 있어서 기관 같은 경우는 빈집이 될 거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 주 땡겼을 때 29,300원,
지금 가격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뭐 이때 들어온 외국인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당장 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쪽으로 뭐 쏘아 올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지만, 기관이랑 외국인이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없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지난번에 이것도 언급이 되었던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두산 퓨어셀인데요. 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요 가격대만 좀 지켜줬으면 N자형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참 쉬운 차트인데, 이 차트도 전 고점에 대한 부분 시장이 하락함으로써 이제 이탈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1선 이탈을 종가상 지난주 금요일 했지만, 오늘 바로 이렇게 되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종목은 좀 아리까리한 게 거래량이 조금 아직 부족을 해서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투자 기간을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났을 때 외국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지만 그 물량이 다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외국인의 매수 평균 가격보다, 이날 평균 가격보다 지금이 훨씬 싼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매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업사이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날 그 기간도 들어왔고, 기간은 사실 그 뒤에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이날 72만 주 누적인데 지금 장이 더 빠지고 지수가 빠지고 종목이 빠진 상태에서 10만 주 더 채운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랑 외국인이 조금 만들어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차트상 살아 있어서 한번 언급드려 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메커스라는 종목입니다. 메커스라는 종목은 그냥 차트가 이뻐서, 차트가 이뻐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건데, 자, 최근에 많이 올랐고, 최근에 많이 오른 다음에 이제 21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전에 21선 한번 하향 이탈하고 다시 올렸던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22를 조금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반등을 줘서 아직까지 전 고점에 대한 부분과 21선에 대한 부분 두 개를 살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차트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전엔 급등 전에 21선을 이탈하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메커스는 잡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 거의 없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 살짝씩 들어오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잡주 매매 하면 테마주 매매를 할 때 이제 지켜를 보시고, 당연히 비중은 조금 작게 들어가시되 차트는 살아있는 녀석이라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이노베이션, 히림, 아모레퍼시픽, 실리콘웍스, 테스, 메커스, 두산 퓨어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올라올 때 더 빨리 올라오는 녀석을 잘 사야지만이 이전 하락장, 지난주에 있었던 하락장을 회복을 하는데 좀 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선택은 항상 자신의 선택이고, 저는 이제 이러한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안내드리는 종목이 잘 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신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자주 바라보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좋은 타이밍에 잘 사셔서 이제 수익을 내시면 이제 당연히 매수를 하신 분의 실력으로 이제 수익을 내시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